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연천 지역 비무장지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도 진입할 수 없고 폭발물 등이 있어 화재 진압이 어렵습니다. 관급 공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땅을 받은 연천군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 지역 재개발 구역 두 곳에서 짬짬이 입찰과 조합자금 횡령 등 각종 비리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암 4구역과 가능 2구역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질병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당뇨와 고혈압, 소화성 궤양 등으로 병원을 찾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DMZ는 구역 특성상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제약이 많아 화재 진압이 쉽지 않습니다. 산불 진화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오후 6시 4분 연천군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북쪽에서 발생한 불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확대된 겁니다. 소방차 9대와 소방대원 24명 등이 동원됐지만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남쪽으로 더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20일 밤 10시 15분쯤 살수차 한 대를 남긴 채 모두 철수했습니다. 헬기 진입 역시 쉽지 않습니다. 유엔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은 23일 오전 6시 31분 군 당국으로부터 유엔의 비행 승인 통보를 받은 뒤 헬기를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헬기가 투입된 후에도 진화 작업은 만만치 않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군사분계선 잘못하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군사분계선 따라 나 있는 화선은 불은 진화하지 않고 놔두고 있습니다. 다시 이쪽 더 밑으로 내려오면 투입해서 지금 작업할 생각입니다. 진화 작업 중이던 산림청 헬기 한 대가 의도치 않게 군사 분계선을 넘는 상황이 발생해 군 당국이 북한 측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산불로는 올해 들어서 5번째로 연천 지역에서만 2번째입니다. 이번 화재는 23일 오전 7시 기준 450헥타르를 태웠습니다. 북한과 마주한 초접경구역의 특성상 산불 진화를 완료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관급 공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땅을 받은 연천 군간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23일 뇌물수수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연천군 A 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소장은 관내 건설업계 관계자로부터 땅 수백여 평, 시세로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 5부는 지난 3일 연천군 세계부서와 건설업체 관계자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연천군 공무원들이 관급 공사를 이들 건설업체에 몰아주고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 재개발 구역 두 곳에서 짬짬이 입찰과 조합자금 횡령 등 각종 비리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의정부 장암 4구역, 가능 2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장 박모 씨와 홍모 씨, 변호사 등 11명을 입찰 방해, 업무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범죄 예방과 이주관리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미리 내정된 업체 2곳이 낙찰받게 하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돈과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했다가 입찰을 포기해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운 다른 업체 대표 등 4명은 입찰 방해 방조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의정부에서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의정부 시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5,300여 건으로 2년 전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차 바퀴가 장애인 구역을 침범해도 불법 주차로 간주됩니다. 이 밖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도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양주 광적군 헬기 반대 대책위원회가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위원회는 피켓과 플랜카드 등을 동원해 헬기 부대 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원점 재검토를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광정면 29만 제곱미터 규모의 가남리 비행장에 경납고를 신축하는 등 헬기 20여 대를 배치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광정면과 은현면, 남면 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대책위를 구성해 천막 농성을 이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헬기 부대가 이전하면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소음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헬기 부대 이전 계획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주민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항의 집회 등 물리력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질병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은 당뇨와 고혈압, 소화성 궤양 등으로 병원을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교수로 있는 이동희입니다. 네, 먼저 경기 북부 지역 질병 데이터를 연구해서 발표하셨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병원은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경기 북부 지역의 유일한 대학병원으로서 이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사실 담당하는 병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병원으로서의 기능만 하기보다는 무언가 보건 의료에 있어서 공공성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질병의 특성, 우리가 무엇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해야 이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결과를 살펴보면 이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특징이 있던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저희 나라 전체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요 경기 북부 지역 데이터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은 이제 다른 지역과의 차별도 있고 또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연도별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독특하고 차별화된 변화의 어떤 경향을 저희가 찾을 수 있었는데요. 네.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소화성 궤양, 급성 심근경색, 만성 신장질환, 그리고 정신 및 행동장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높은 유병률들을 보였고 또 이 질환들이 모두 해가 갈수록 점차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발병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예, 저희가 요번에 한 연구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경기 북부 지역의 질병 데이터를 가지고 한 최초의 어떤 연구 논문이고요. 네. 사실 저희가 한 데이터에서는 왜 이런 패턴이 보이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는 연구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각 질환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이런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이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추가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과의 어떤 교류 협력이라든지 또 하나는 경기 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어떤 보건의료 서비스나 공공보건에서 어떤 방향 정책 수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나라가 이제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고 보건에서는 이제 주로 보건의료를 담당하지만 기존의 저희 병원도 그랬고 기존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이제 보건의료, 의료만을 보통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이제 이 보건 서비스, 공공보건 서비스가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정확한 분석이나 데이터 근거가 없었던 거죠.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앞으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북부 지역을 좀 더 책임지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요번에 연구했던 요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2014년도에
지역 최초로 도민건강 증진 포럼을 경기 북부청사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연구해낸 그 결과를 인근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과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 관한 질병 데이터에 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 결국 도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최옥희 씨. 얼마 전 무상교복 정책으로 교복비를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동복, 하복 한 벌씩 샀습니다. 입학 초에 이런저런 돈 나갈 일 많은데 교복에 대한 부담은 던셈입니다. 경제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도 너무 좋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뭔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갖다가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입학 선물을 받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앞서 학부모 말처럼 입학 초엔 이곳저곳 돈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30만 원 정도 하는 교복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니 학부모 입장에선 큰 부담 하나 던 셈인데요. 현재 경기도에선 일부 시군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혜택을 모두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고교 무상 교복을 지원하는 시군은 11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경기 남부에 있습니다. 성남과 용인, 수원 등 비교적 재정 상황이 양호한 곳입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 10개 시군 중에선 고양과 포천, 가평 등 3개 시군이 유일합니다. 무상 교복이 그렇다면 무상 급식은 어떨까요? 이 무상 급식의 지역별 편차는 더 심각한데요. 현재 경기도에서 고교 무상 급식을 시행하는 시군은 모두 14곳, 역시 대부분 경기 남부에 있습니다. 반면 경기 북부엔 고교 무상 급식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무상 급식, 무상 교복이 경기 북부에선 남의 동네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 왜 생기는 걸까요? 역시 돈 때문입니다. 이 무상 교복이나 무상 급식 등의 사업을 할 경우 지자체에서도 일부 비용을 내야 하는데요. 가난한 시군은 이 돈조차 부담이 됩니다. 재정 자립도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재정 자립도는 50%를 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반면 경기 남부 21개 시군의 재정 자립도는 최고 63.5%, 자립도 50%를 넘는 곳이 9곳이나 됩니다. 경기 북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 자체적으로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엄두를 못 냅니다. 지난해 경기도 28개 시군이 보건복지부에 자체 복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요청했는데요. 안산시의 반값 등록금 등 경기 남부에서 21개 시군이 118개 안건을 올렸는데 경기 북부는 7개 시군이 20개 안건만 올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하면서 복지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여러 복지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복지 격차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경기도는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복지가 남의 동네 이야기다. 우린 경기도민이 아니냐. 경기 북부에서 더 이상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민선 7기 경기도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박람회가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기본소득은 누구나 조건 없이 받는 일정 수준의 소득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번 박람회에선 기본소득과 관련된 내용이 총망라돼 선보인다고 합니다. 한선지 기자가 박람회 일정 미리 알아봤습니다. 이달 본격적인 시행을 알린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총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민선 7기 경기도에선 여러 형태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핵심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는 국내외 전문가 등이 모여 기본소득 박람회를 엽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제한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생활정책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박람회는 해외 사례와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과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전시회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전국 60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 화폐에 대해 알아보는 체험관도 꾸려져 기본소득과 더불어 지역 화폐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VR 체험과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30개 시군과 충남 부여, 경남 고성 등 기본소득 추진의 뜻을 같이 하는 34개 지역이 모인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의정부시 비보이 퓨전 MC팀이 중국에서 열린 세계 비보이 대회에서 크루배틀 부문과 1대1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퓨전 MC팀은 대회 첫날에 약 160개 팀이 참가한 8대8 크루배틀 부문에 참가해 결승전에서 일본의 파운드 네이션 크루를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회 2일차에 열린 1대1 부문 대회에서는 퓨전 MC의 박우송이 결승전에 일본의 파워무브 비보이 유키와 만나 진검승부를 펼친 끝에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며 2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황정우 퓨전 MC 단장은 앞으로 대한민국과 의정부시를 대표해 더 멋진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영 의원이 주민대표와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함께 밀락지구 대중교통 이용 불편 사항과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밀락지구와 신곡 장암지구는 버스 노선이 줄거나 감차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혼란과 출퇴근길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계부처의 현장 상황 인지를 통해 조속히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재영 의원은 밀락지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빠른 시일 안에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아파트 내 공기청정기 효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공기청정기 가동 시 82.7% 이상의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실내 면적보다 용량이 큰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 제거율이 90% 이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실험은 공기청정기 가동 전후의 미세먼지량 측정 등을 통해 실제 공기청정기의 효율과 적절한 공기청정기의 위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기청정기의 이용 방법 등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실험은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열흘간 도내 79.2제곱미터 아파트 공간 내에서 진행됐습니다. 경기도가 동북부 8개 시군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규정한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지역은 양주시와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군과 가평군 등 농촌지역 2개 군입니다. 경기도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 방안에 이들 8개 경기 북동부 지역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기탁자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며 연일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일에도 낮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전에는 날이 흐리고 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근길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한 차례 더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아 나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